여러분 안녕하세요. 손소방입니다. 네, 저는 25년 2월 28일 시험에서 수석을 했습니다.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땄는데요. 제 점수는 평균 98점입니다. 1과목에 96점, 2과목에서 100점을 받았습니다. 운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저 공부는 틈틈이 한 4개월 정도 했는데요. 모든 문제집을 다 풀어봤습니다. 나중에 문제집별로 장단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본 시험의 경향입니다. 저도 굉장히 겁을 많이 먹었는데요. 문제가 어렵다고 그래서. 근데 이제 첫 번째 문제와 지문에서 단어를 가지고 시험자의 오답을 유도하는 문제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주 매우 많이 문제를 꼬아서 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복합형의 문제는 계속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계획서에 건축물, 일반 현황을 주고 등급, 그 다음에 보조자 수,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 일자, 그 다음에 점검 시에 필요한 기구 등을 묻는 문제,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소방시설 및 구조는 여러분들이 아마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시험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1급 소방안전관리자 공부하다 보면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요. 숫자가 이거 헷갈리면 이거 아주 안 됩니다. 숫자를 헷갈리지 않도록 잘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여러분과 같이 제가 봤던 시험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봤으면 합니다. 첫 번째, 위험물 취급 자격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기존의 위험물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, 그 다음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, 그 다음에 소방 공무원으로 근무한 몇 년이죠? 3년이죠. 근데 지문에 1년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제가 틀렸습니다. 네, 아주 아쉽게도 제가 틀렸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료시설에 대한 건물 개요를 주었습니다. 지하 3층, 지상 15층. 그래서 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일자를 제시하고 건물의 등급, 보조자 수, 실무교육일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왔습니다. 그 다음 노유자에게 정성이 있는 피난기구가 어떤 것인지 물어보는 문제. 그 다음에 응급처치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 그 패드의 위치 그림으로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화재 등의 통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왔고요. 자위소방대와 초기 대응책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. 소방관 업무수행 작성 기록 월 1회 2년간 보관이죠. 근데 연 1회 2년간 보관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. 네.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문제 무창층의 기준에 어긋나는 거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소방시설 설치된 그 건물의 점검 내용이 나와 있고요. 거기에 이제 해당이 없는 게 있는데 점검 내용 가운데 급기 댐퍼가 들어가 있는데 아쉽게도 그 건물에는 재현 설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. 벌칙과 벌금에 대한 문제가 항상 나오더라고요. 가장 무거운 벌칙은 몇 가지, 네 가지 중에서 소화용수를 임의로 사용한 거. 네, 5,000벌징이죠. 네. 그 다음에 총괄 재난관리자의 임명 관련 문제인데, 이게 이제 소방관도서장이 아니고 시군구, 네, 시군구에 하게 돼 있죠. 그 다음에 두 개의 위험물을 수량을 각각 주고 틀린 문제 맞추기인데 지정 수량이 1이 넘을 경우에 제조소에서 취급하게 되어 있죠. 네, 그 부분.
다음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거, 건축물과 관련돼서 주요 구조부가 그 바지 보내주기죠. 네, 지붕 틀이 나왔습니다. 자, 이거 이 연소 범위 관련돼서 예,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외우기 힘드신데요. 등유가 나왔습니다. 등유의 연소 범위를 맞춰라는 문제 나왔고요. 그 다음에 비화기 작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. 이렇게 나왔습니다. 예. 요거 여러분 모두 외우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 종합방제실의 설치 위치로 틀린 것은 인데 이게 종합방제실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소화기 그림을 보여주고 여기서 틀린 내용인데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압력계도 없고 내용 연수가 적용이 안 되죠. 그래서 요 틀린 내용 나왔습니다. 다음 소화기 개수 맞추는 문제인데요. 연면적이 2000에 내화 불연 되어 있고 근린 생활 지역인 경우에 소화기 개수. 네, 이것도 문제로 나왔습니다. 다음 스프링클러 클래퍼의 그 압력 스위치와 압력 챔버의 압력 스위치 그림을 이렇게 비교해 놓고 정지점과 기동점을 포함해서 틀린 설명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. 자, 그 다음 수객이 발생하는 곳에 설치하는 거 스모렌스키 나왔고요. 다음 연결 송수 설비에 대한 내용 중에 틀린 것은 송수구 배관 살수 헤드는 연결 살수 설비죠. 네, 이 문제. 그 다음에 건식 중감식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이 나왔는데 여기 아마 가압수 플러스 가압수 해가지고 습식 스프링쿨러에 대한 내용이 나왔던 걸로 기억됩니다. 그 다음에 준비 작동식의 동작 순서. 네. 동작 순서. 요거 순서대로 정렬하는 거 문제 나왔고요. 그 다음 송배선식에 대한 문제. 네, 도통회로에서 송배선식에 대한 문제 나왔습니다. 다음 스프링쿨러의 그 방식 있죠? 습식, 건식, 다음에 준비 작동식, 다음에 일제 살수식. 네. 요거의 장단점에 대한 걸로 틀린 것이 나왔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감지기의 작동 점검 중에서 전압이 80%인 경우는 감지기 불량이죠. 네, 요 문제에 나왔습니다. 자, 그리고 소방 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. 여기 나왔는데요. 야, 요게 굉장히 많잖아요. 많은데 거의 뭐 저희 수업 받은 내용 거의 다 들어가는 내용인데 요거 내용에 시험 보기 바로 전에 제가 봤는데 요게 아주 나왔습니다. 자, 동기부여 원칙에 들어가는 내용, 동기부여. 네. 동기부여 원칙에 들어가는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. 4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2개가 해당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있었고요. 자유소방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맞지 않는 거가 나왔고, 그 다음 대수선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거, 대수선 아시죠 여러분? 내외 지보기 중에 3개, 그 다음에 방구경주 해가지고 대수선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사류 위험물의 성질에 해당하지 않는 거, 사류 위험물 몇 가지 있죠?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무겁고 공기보다 무겁고 그런 부분들 나왔고요. 그러니까 이동 전에 응급조치 내용으로 틀린 거 이거 뭐 아시죠? 네, 뭐 옷이 붙으면 뭐 띄어내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부분들 네 그런 것들 나왔고 그 다음에 그 피난구 유도등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. 대통객, 대통, 중통, 소통 해가지고요. 소형 피난구 유도등, 그 다음에 뭐 통로 유도등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럼 오피스텔은 어디에 해당하는가? 요게 문제 나왔습니다. 답은 중통이죠. 중형 피난 유도등에다가 통로 유도등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. 그 다음 위험 환경 분석에서 10군데가 나왔습니다.
다음 장애 유형별 피난 보조에 맞지 않는 것 해서 시각장애인, 청각장애인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. 이런 문제들은 제가 이제 앞으로 유튜브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제가 작성한 암기 노트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은 2025년 2월 28일 1급 소방안전관리자 기출문제 제가 생각나는 것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. 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.